뭐가 차이가 자꾸 많이 나? 안 난다니까. 저희 코파델레 중계 좀 바꿔달라 그러려고. 네, 내 손해가 너무 막심해. 와우! 달슨의 라이브! 일단 위클리 라리가인데. 네. 자, 오늘 일단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네. 또 한 이슈가 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뭐 진짜 지난번에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강인이 겨울 1월에 네. 강제 기용될 것이다. 후반기에. 정확하게 그냥 요새 출전 기회가 자주 나오고 있죠. 네. 네. 아니, 그런 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보면 딱.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한 2경기 정도 네. 네. 마야돌리드 경기, 오사수나 경기 연속 선발이었죠. 네. 지난해 11월 이후에 라리가에서 그렇죠, 선발인데 근데 이렇게 빨리 나가요? 네. 심지어 이제 팀이 1대0으로 패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58분 만에 교체가 됐죠. 그렇다는 건 이제 공격의 변화를 주려면 이강인을 빼고 가겠다. 그렇죠. 케빈 가메이로가 들어갔죠. 그쵸. 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은 쫓아가기 위한 공격 자원은 가메이로로 판단했다. 그쵸. 근데 이 경기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사수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메이로가 이강인 선수 대신 들어왔고 이제 10라운드 알라베스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다가 팀이 이제 지고 있으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이강인 대신 게데스를 투입했던 이런 또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다. 좀 일찍 교체돼서 나오거나 그쵸.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래도 공격 자원인데 이강인 선수가 바뀌네. 맞아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뭐 이강인 선수의 뭐 기록을 봐도 뭐 팀에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패스 성공률 2위고 키패스도 생성률 1위인데 이강인 선수를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할 때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이 조금 의문이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이 좀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뭐 이강인 선수 대신 라치치를 투입해서 저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두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강화할 때도 이강인 선수가 뭐 열심히 뭐 수비적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부터 빼는 이제 발렌시아가 이제 좀 경기를 운영할 때 교체 1순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을까. 근데 참 뭔가 이렇게 발렌시아하고는 뭐가 안 맞는 느낌이다. 뭘 하나가 조금 나아지면 또 걸리고 또 하나가 좀 너무 고비를 넘기면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출전 시간이 부족하다. 출전 시간이 좀 느는 것 같더니 또 선발 기회가 좀 부족하다. 선발 기회가 좀 늘어나는 것 같더니 또 가장 먼저 빼더라. 이 탐 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우리가 발렌시아 내에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분명 이제 필요한 역할이긴 하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뭐 그러니까 계속 뭐 선발도 나오고 꾸준하게 그쵸? 출전 기회가 갖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데. 다가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 사실은 발렌시아 입장에서도 이제 워낙 큰 팀을 만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네네. 가장 뭐 공격적인 팀이죠. 네, 그래서 뭐 리그에서도 득점이 2번째로 많고요. 33득점. 골 잘 나요. 네. 그리고 저기 공격수들이 워낙 지금 빵빵합니다. 뭐 수아레즈부터 코레아, 펠릭스, 카라스코, 비톨로, 유렌테까지 너무 저렇게 좋은 선수진을 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할 때 일단은 뭐 지난 오사수나전처럼 뭐 볼을 점유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수비적으로 나왔다가 역습으로 가져가는 패턴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렇게 역습을 가져갈 때 이강인 선수의 롤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공격할 이강인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 중 하나가 이제 저렇게 수비로 내려와 있다가 공격으로 나갈 때 뭐 왼쪽에는 게데스, 체리셰프, 뭐 막시 고메스, 뭐 무사 이런 선수들이 전방으로 쭉 달려나갈 때 이때 이 달려나가는 선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저기서 역습으로 조금 빠르게 전환해줄 수 있는 그런 패스에 대한 좀 길을 잘 열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의 좀 역할이 좀 돋보이고 또 다음 이제 다가오는 뭐 리그 경기에서도 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공격 전술을 좀 짜보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여기서 드는 생각이 첫 번째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압박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쵸. 이강인 선수를 저 가운데 놓는 판단을 할까요? 그것도 이제 문제죠. 고민거리긴 하죠. 그래서 이제 역습으로 이제 경기를 좀 준비했을 때 이강인 선수를 제외시키고 저 앞에 뭐 게데스나 이런 선수들을 넣었던 이유도 사실은 이 중원 싸움에 있어서 이강인 선수를 배치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중원 싸움이 조금 약해지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이제 저 선택을 또 해야겠죠.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역습을 좀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뭐 이강인 대신 다른 좀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라시아 감독의 어떤 구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게 조금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강인 선수는 좀 뭐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이강인 선수 왜 근데 그러면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될까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활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수비적으로 강화를 하고 싶으면 일단 이강인 선수를 좀 애매한 이강인 선수를 좀 찾게 되고, 감독 입장에서도. 그리고 공격을 좀 강화하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선수를 넣고 싶은데 이 생각이 좀 들면 또 이강인 선수를 찾게 되고. 애매하다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사실은 좀 많이 뛰어주거나 좀 빠르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강인 선수를 도와줄 선수가 또 필요하고, 또 그런 이강인 선수가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계속 옆에 붙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선수가 지금 발렌시아에 많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강인 선수를 좀 제외하고 그냥 뭐 빠른 선수들만 좀 배치해서 조금은 더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전술적인 좀 단순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이강인 선수가 좀 활용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뭐 메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메시를 활용하려면 주변에서 좀 수비적으로 희생해줘야 되고, 공격수들도 좀 더 많이 뛰어서 메시에게 좀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좀 플레이메이커, 좀 전통적인 유형의 플레이메이커로 조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으면 조금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기가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도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의견을 좀 내주고 계시는데, 이강인 선수는 하긴 확실히 좀 쓰기 쉽지 않은 칼인 그렇죠.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개성이 분명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잘하고 못함하고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개성이 분명하고 장점이 분명하고 단점이 또 뚜렷한 맞아요. 현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되게 그렇죠.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뭔가 막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 조합을 짤 때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그냥 이강인 선수가 뭘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뭔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해서 내가 이것만 갖고도 뭔가 한 칸에 뭔가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감독이 그 신임을 못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메시나 아니면 진짜 과거에 뭐 이강인 선수 얘기할 때 이제 많은 팬분들이 얘기하는 뭐 리켈메나 이런 선수들은 주변에서 조금 수비적으로 희생해줘도 그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공격 포인트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선수를 또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강인 선수도 좀 그런 유형의 선수라면 자신에게 좀 전술이 맞춰졌을 때 내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줄게, 이걸 이제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더 확실해져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냉정해 보면 더 확실해져야 돼요. 더 확실하게 그런 능력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한다라고 하는 그 개성과 강점을 확 극대화시켜서 증명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뭐 발렌시아건 아니면 다른 팀들도 와 저건 확실하네. 맞아요. 그래야 다른 조합을 짤 때도 이강인 선수를 일단 우선 놓고 그렇죠. 할 수 있죠. 고민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똑같은 결이긴 한데,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이강인 선수를 중심으로 고민해 줄 수 있는 감독과 조건을 만나요. 조건을.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강인 선수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자꾸 이렇게 뭔가 결합이 안 되고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팀이 좋냐 선수가 뭐 잘하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스타일과 조건이 맞는 팀을 그쵸. 저는 계속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걸 잘 쓸 수 있는 팀과 감독을 만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스스로는 그렇게 그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거를 더 날카롭게 갈아서 이럴 때 뭔가 빵빵 보여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알레티 같은 경우가 중요해요.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뭐 탈압박 빠져나와서 찔러주는 거 잘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도 그걸 보여줘. 그러면 맞아요. 감독이에요. 그럼 쓰죠. 내가 그리고 그런 축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그럼 와, 쟤 누구야? 데려와. 이게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요게
지난번 이재성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 경기 네네. 일종의 쇼케이스가 됐잖아요. 그쵸. 와 독일에서도 평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좀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봐요. 이강인 선수가 자기 어떤 무기를 좀 더 날카롭게 좀 보여주는 거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